5강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아카데미가 지난주에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목요일 날 공휴일이었죠. 자, 오늘은 5강 30분 동안 하고 또 30분 동안 6강을 할 겁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옵션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보다 옵션에 대해서 여기 내용이 있죠. 옵션을 배운다는 생각보다는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요게 개요야 오늘 해드려야 될 엑기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선물 거래의 특징. 우리가 선물을 늘상 합니다. 옵션은 경험이 많은 분들은 잘 아세요. 오랫동안 시장에 있던 분들이 옵션에 대한 중요성, 또 옵션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해보고 싶은 설레임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옵션을 설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해보신 분들은 거기에 대한 실망감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해도 부족하게 되고, 물론 저도 옵션에 대해서 뭐 마스터를 하거나 다 알지는 않아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근데 공통점은 뭐 저보다 더 뛰어난 분들도 계시겠지만 공통점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아, 옵션이라는 것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시간에 대한 흐름을 잘 이해한다면 그게 결론은 잘 기다려가는 거겠죠? 그걸 만들어가는 거겠죠? 이걸 안다면 옵션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5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 매달 둘째 주 목요일 날이 만기일이 되는데, 현재 보시게 되면 6월 둘째 주 목요일이 6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6월 두 번째 목요일이 13일이니까 그날이 만기겠죠? 근데 그때 만기 대비 현재 5월 21일인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막 한쪽으로 막 변동을 크게 터뜨리고 막 이런 것들을 얻게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우리 그 변동성 지수, 변동성 업종 차트에서 변동성 차트를 좀 해드려 놨잖아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그 변동성 차트는 옵션에 굉장히 민감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선물거래 옵션의 상품 특징, 옵션의 상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선물은 일반적으로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야. 선물은 일반적으로 가격의 방향에 의해 손익이 발생을 한다. 그죠? 옵션은 밑줄 짜고 옵션은 가격의 등락이, 즉 변동성이 손익을 준다.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 한 1포인트 내에서 우리가 등가를, 제가 뭐라 그래요? 등가는 2.5야 라고 얘기를 하죠. 등가의 기준은 우리가 옵션의 변동이 2.5포인트예요 라고 얘기를 해. 2.5포인트가 변함에 따라서 옵션의 가격 등가, 즉 우리 선물 지수, 코스피 지수가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 등가를 생각하지 않고 2.5포인트 아래네 라고 한다면,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도 2.5포인트 아래네? 오늘 변동이 죽었구나가 되는 거야. 그럼 그 변동이 이렇게 작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변동이, 우리 나중에 교재에 보면은 막 추세 방향 이런 것도 많지만 변동이 작아. 그러니까 옵션은 가격의 등락이, 즉 변동성이 손익을 주는데, 옵션은 매도자도 있고 매수자도 있잖아요. 매수자가 이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동폭이 커져야겠죠. 변동성의 크기, 즉 변동폭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진다. 그럼 오늘 지수가 안 움직였으면 옵션이 수익이 하나도 없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있죠. 순익은 있는데 수익이라는 거, 옵션이라는 거 출발해서 점프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풋옵션이 출발을 했어. 오늘 아침에 개파락이 0.7이야. 장중에 2점 몇 포인트까지 빠져. 근데 풋옵션은 그 정도인데 19% 정도밖에 안 돼. 2.5 이상의 변동이 나오지 않으면서 25%, 30%를 안 가는구나. 그러니까 옵션이 매수 변동이 작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어야 돼. 근데 그 옵션의 변동을 월물초에 하면 안 되잖아요. 금요일이 딱 끝나는 두 번째 목요일 날 옵션 만기가 딱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물론 어떤 큰 폭발적인 힘이 있다면 그때도 변동이 나올 수 있지만 바로 시작해서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옵션의 변동성이 크기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게 되는데, 옵션은 변동성이 커질지 작아질지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큰 손, 누구나 되고 싶은 큰 손, 쉽지 않잖아. 이들은 옵션보다는 선물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물 투자자들의 어떤 그 구조를 보면은 기관, 외국인,
개미 투자자, 큰 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나 큰 손의 투자 포인트를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 나오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닌데 이걸 휘두르는 주체가 있는데 이 누굴까? 큰 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반면 부자의 대범한 방식을 따라하려다가 증거금이 적게 드는 옵션 매수를 개인들은 주로 선호한다. 당연히 큰 손도 옵션을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선물의 움직임에 내가 뭐 저 선물을 쥐고 흔들 수가 없으니까 막 옵션도 작전도 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 옵션이 실수로 막 급등락을 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엔 좀 그런 경우가 드문데 있잖아요. 옵션 매수를 개인들은 주로 선호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파생 거래를 여기가 중요한 얘기야. 파생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옵션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다. 나 옵션 관심 없는데 무슨 이런 얘기 방송을 듣고 있어. 상관없다. 여러분들이 옵션 투자를 해야 돼서 이걸 들으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구성, 국내 선물 코스피 200 선물의 구성을 알려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옵션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주식시장에서 선물을 간과하면 시장 흐름을 읽는 두 개의 나침반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즉 코스피라는 지수가 있고 코스피 선물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들 중에 하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침반 하나를 사용하지 않는 거와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선물의 기초자산이 세분화되는 점을 감안하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기회까지도 놓칠 수가 있다. 뭐 때문에? 이 시장 흐름을 읽는 두 개의 나침판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선물이 크게 하락을 하고 쏟아지고 막 이러면 어떻게 돼?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안 좋아질 거 생각을 안 하고 선물시장이 쏟아지는데도 오로지 주식을 해야 돼. 오로지 주식 추천을 해야 돼. 어떻게 돼? 366일 물려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선물이 크게 빠지는 것 같아. 그러면 주식을 사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선물이 빠지는 것 같은데 크게 빠지진 않아. 근데 코스피 200 종목들을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얘네들이 조정을 받았다가도 어느 선에서 지키고 있네?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이 요즘에는 뭐 공매도를 다시 재개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벌써 1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시장이 덜컹덜컹 거리고 있거든요. 물론 뭐 재개를 하면 일반적으로 어느 대형주들은 뭐 약간의 그 등락이 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건데 그 반면에 또 저평가된 애들은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색깔을 잘 맞춰보면 되는데 사실 그거는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하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하지 개인들한테 그것까지 다 공부하라면 못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굳이 실거래를 하지 않아도 선물 옵션은 아는 것이 힘인 필수 지식인 거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 방향성 투자 가격은 상승한다. 자, 방향성 투자를 했어. 나는 방향성 투자를 하니까 뭐가 돼? 선물 매수를 했겠죠? 가격이 상승한다. 자,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콜옵션이 매수를 하게 되겠죠. 가격이 나는 방향성 투자에 가격이 하락을 하는 쪽에 들어간다. 그럼 나는 풋옵션을 매수한다. 아주 그냥 단순한 논리잖아. 그죠? 변동성 난 투자를 해. 난 선물 매매보다도 변동성 매매를 해. 나는 옵션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옵션만 매매하는 사람들은 뭐야? 변동성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성 투자는 하루에 여러 번을 거래를 해도 괜찮아요. 그죠? 하루에 여러 번 12번을 거래하면 어때? 먹는 거가 당땡인데. 근데 변동성 투자는 하루에 12번을 거래하는 게 아니야. 그죠? 하루 6시간 반을 다 거래하는 게 아니야. 며칠에 한 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언제 변동이 생기지? 이래가지고 계속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처럼 보는 거야. 방향성 투자는 선물을 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래가 방향성 투자. 변동성 투자는 뭐라고요? 변동성이 언제 확대될 것인가. 계속 보는 걸풋 계속 보는 거야. 그래서 옵션을 매수를 하면 일반인들은 변동성이 축소가 되면 양매도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개인들은 잘 못하잖아요. 소멸로 들어가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럼 개인들은 변동성이 터지기를 기다려야 돼. 변동성이 터지면 어떻게 돼? 옵션에 콜이든 풋이든 양쪽 두 쪽에 하나를 매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
콜 옵션 또는 풋 옵션을 매수하는 거가 되고요. 변동성이 축소하는 쪽에다가 본다면 옵션을 매도하는 겁니다. 쭉 보시면 옵션 매도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옵션 매수자는 변동성이 커질 때 유리하고 옵션 매도자는 언제 유리해요? 변동성이 작아질 때 유리했다. 오늘의 매매 포인트는 이거야, 이거. 실제로 옵션은 변동성이 커질지 작아질지를 보고 매매를 한다. 그래서 만기주를 노리는 것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라. 변동성이 큰 종목은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고 가격이 비싸다. 최소 25만 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 나는 3만 원, 5만 원짜리 갖고 그냥 다다익선이라고 바구니에다 한 바구니를 닮아. 이게 막 터지면 풋옵션 3만 원, 5만 원짜리 터지면 50만 원도 가. 이 환상 때문에. 그래서 저가를 노려, 개인들이. 그래서 저가는 다 어떻게 돼? 휴지 조각이 되잖아.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변동성이 큰 종목은 가격 상승이 높다, 가격이 비싸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내가 질문 하나 있잖아. 그렇다면 여기서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옵션을 매수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뭐가 돼야 돼? 변동성이 커질 것, 방향성이 커질 것 같다면 옵션을 매수해야 돼요? 방향성이 아니라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옵션을 매수해야 할까? 매도해야 할까? 질문엔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정답이야. 변동성이 크다. 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다. 매수가 유리하다. 그죠? 변동성이 크다. 아이고, 오케이. 변동성 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다. 오케이. 매수가 유리하다. 이게 정답이 되죠. 그래서 옵션은 우리가 투자 예술이다. 자, 보세요. 이 마디 시세 제가 우리 그 카페에다도 해놨고요. 자, 보세요. 이 대마디 되게 중요해. 마디의 대마디.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차트에다가 그냥 저장을 해놔도 돼요. 제가 여기 저장한 차트 있잖아. 봐. 우리 467을 뭐라 저장을 해? 갈 수도 없는 얘기, 먼 나라 얘기잖아. 먼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나라는 뭐예요? 현재의 선물지수가 얼마요? 371.5야. 371.5니까 자 보세요. 그럼 어디예요? 371.5니까 지금 국선 시세의 마디가 우리가 지금 여기를 봐야 돼. 그죠? 377이 대마디고요. 현재 371.55니까 맞나? 371.55 맞나 볼게요. 아니구나. 373.25예요. 373.25. 그렇다면 373.25니까 어떻게 되게 373.25니까 여기로 보시면 여기 우리가 말한 등가가 여기 보면 써 있잖아요. 노란색이 등가. 이거가 제가 항상 짚어주잖아. 2.5포인트의 가격 변동이 생기는 자리들이에요. 요 등가 370.25 오케이 오늘 지지했네. 373.5 55라고 가정을 해봐. 근데 아직 374.75를 못 갔어. 내일 만약에 상승을 해서 올라간다면 여기가 지지선이 되어야 돼. 밑으로 내려간다면 여기가 지지선이 돼야 돼. 이걸 깨면 어떻게 돼? 변동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거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그냥 보세요. 이해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기를 멀어봐. 여기 보지 마. 그냥 이거 우리나라의 마디가 제가 287부터 해놓은 이유는 옛날에는 100몇 포인트가 됐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굳이 그거를 저는 갖고 있어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엑셀로 띠리릭 하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들어가기 시작했던 시점이 여기예요. 대마디들 287, 305, 323, 341, 359 쭉쭉쭉. 자, 377을 넘어가면 어디입니까? 377을 넘어가면 395.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이 395를 넘어가면 지수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윗방향이 커지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377의 대마디와 359의 이 대마디 안에서 18포인트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18포인트 내에서 움직이는 중심값은 얼마야? 368이야. 이건 선물 지수를 우리가 보는 요령이에요. 옵션의 마디가인데 이걸 알아야지. 지금 중마디 안에서 움직이네, 대마디 안에서 움직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라고. 자, 뭐를 했어요? 여기 보면 대마디는 여기 얼마입니까? 359. 이거 벌써 한참 전에 교재 만들 때인 거니까 대마디야. 요거 뭐야? 등가야. 그죠? 등가야. 초록색이 뭐야? 소마디. 중마디. 분홍색이나 파란색 굵은 줄은 다 대마디예요. 대마디. 요거는 노란색은 등가, 쟤랑 똑같이 그린 거야. 등가, 초록색은 소마디, 그죠? 다시 등가, 중마디 이렇게 가잖아요.
350, 300, 중마디. 분홍색이 대부분이 대마디에 해당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죠? 색깔을 구분해 놨죠. 대마디는 분홍색, 중마디는 파랑색, 초록색은 소마디, 노란색은 등가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쭉 자기도 그려봐. 근데 이거를 갭을 보정해서 볼 수도 있지만 보정해서 보지 말고 그냥 보정해서 보세요. 보정을 안 해서 보면 굳이 이 그림을 그것도 맞는 말인데 우리가 시세 트레이딩을 하는 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일은 항상 갭을 보정을 해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쭉쭉쭉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날짜를 놓고 보더라도 4월 19일, 4월 22일 이때네. 물론 이때는 하락도 있고 막 했었지만 이때를 보시면 내려왔었던 폭, 여기 출발이잖아. 출발선 내려올 때 어떻게 맞고 떨어져? 갭을 보정했지만 대마디에서 맞고 뚝뚝뚝뚝 떨어져. 어디까지 와? 중마디. 여기서 안 걸렸으니까. 여기서 걸렸으면 얘가 여기까지 오겠어요? 내려와봤자 여기인데 안 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기까지 그대로 여기까지. 마디를 이때 변동이 어마어마하게 터진 날이네요. 다시 그 다음날 쫙 올라가. 그죠? 주로 머무르는 자리, 이 모든 것을 여기서 먹고가 아니야. 어디서 어떻게 치고 가나. 등가는 옵션의 가격이 변동을 시키기 시작하네. 옵션의 가격이 변동을 하니까 시세가 올라가겠네. 자, 여기서 중마디를 치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가의 변경이 나니까 옵션의 시세가 등가를 치니까 지수가 변동을 주기 시작하겠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노란색의 의미. 등가를 돌파를 했으니까, 등가를 이탈했으니까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겠구나. 대마디, 중마디는 큰 변곡점들일 뿐이에요. 등가를 치고 올라갔다, 치고 내려갔다는 뭐라고? 시세가 터지기 시작하겠네요. 그래서 이 자리가 지지가 되냐 저항이 되냐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도 저처럼 똑같이 이렇게 위에 요걸 가지고 그려보라는 의미로 해드린 겁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요거는 이제 옵션 차트인데 이걸 이어서 제가 그냥 쭉 할게요. 옵션을 차트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콜옵션 360입니다. 얘는 콜옵션은 뭐예요? 콜옵션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잖아. 콜옵션 매수는 변동성이 확장됐다. 변동성이 커졌다. 가격 상승이 높은 쪽이 좋다. 어떻게 돼? 옵션을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잖아요. 그죠? 유리하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콜옵션의 360이 30.25%가 이날 상승한 날이야. 그런데 얘가 내가 갭을 보정하지 않은 거네. 자, 출발이 전일 종가가 여기인데 출발이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여기서 출발했다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 근데 옵션의 변동이 우리가 변동이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를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변동이 터지는지를 그 눈으로 봐야지 알잖아요. 라고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차트를 보는 이유가 이런 차트를 그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키움 차트에 있습니다. 동부증권에서 내가 못 본 것 같아. 4등분선을 하면 돼. 4등분선을 하면 이렇게 나와. 이거는 저가 대비 초록색은 요게 검정이 저가야. 저가가 오늘 가격이 고정이 아니라 오늘 만약에 340만 원이야. 근데 갑자기 장중에 38만 원이 되면 어떻게 돼? 저가가 이렇게 계단이 하나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얘 검정색은 저가가 되는 거고요. 검정색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요 자리는 얼마예요? 저가 대비 30%. 그쵸? 저가 대비 빨간색은 저가 대비 44%, 하늘색은 저가 대비 61%, 저가 대비 87% 이렇게 되는데 보통 시세가 터지려고 하면 내가 옵션은 변동성 거래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켜보세요. 시간 가치가 오는 걸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돼야 돼요? 변동성을 터트리기 위해서도 오락가락 계속 하겠지만 어느 순간 여기를 터치하고 시작하거나 장중에 돌파하기 시작하고 나면 어떻게 돼? 오늘은 옵션의 변동성이 터지는구나. 물론 터졌다 꺾어질 수도 있어. 근데 터지는구나에 대한 기준점은 뭐라고? 빨간색을 넘어가기 시작해야 돼. 지수 8포인트에서 콜옵션 360은 저점 대비 72% 정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날짜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72%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쭉 보시면 바닥에서 첫 상승이다 보니 콜옵션에서는 변동이 터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풋옵션을 잘 보세요. 풋옵션이 오르렀다 내렸다 하지만 변동성이 터지는 것을 여기에 끝났어. 그 다음 날 아침에 이걸 뭘로 보면 된다고 내가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이거 뭘로 보면 되냐면 4등분선으로 보면 되는데 다음 날 아침에 개파락이 커 시장이. 그러니까 풋이 붕 떴겠죠. 그죠? 붕 떠가지고 얘가
훅훅 이러면서 가. 그럼 지수가 훅훅 내려갔겠지. 당연히 선물은 코스피 200 선물하고 같이 내려갔겠죠. 그런데 얘가 마치 못 갈 것 같지만 시간을 딱 보더니 10시쯤 되면서 빨간색 선을 팍 치고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보세요. 여기서 55만 원이야. 55만 원에서 95만 원까지 얼마 동안? 1시간 동안. 변동성이 아주 극으로 터진 거잖아. 이거 다 먹지도 못해요. 여기서 야 열고 더가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얘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얘는 정점까지 보여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서 꺾인 자리가 되네. 아, 앞에 가격이 여기서 뚝 떨어진 거 보니까 여기서 청산을 해야 되는구나. 자, 이거를 알려면 뭐를 해야 된다? 갭을 보정하지 않아야 된다. 저런 차트는 갭을 보정하지 않고 봐야만이 어디가 그래프가 훅 꺾인 자리지. 아, 그 그래프가 훅 꺾인 자리가 고점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풋옵션 변동성이 폭발한 거에서 이렇게 쭉쭉쭉 얘기되어 있고, 두 번째 상승은 콜옵션은 매수로 접근한 전략이 가장 좋은 매매의 자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 차트야. 이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옵션 그냥 선물 차트예요. 최근의 차트가 선물 차트가 이렇게 보면 참 부실하게 많이 흘러내리잖아. 이게 왜 흘러내리나? 우리 막 여러분들이 막 개생 이렇게 얘기하듯이 개스닥 이런 얘기 하잖아. 이유는 다 뭔지를 모르고 얘기하잖아요. 공매도에 대한 건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 아, 이게 뭐라고 뭐가 좀 있구나. 왜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잖아. 어쨌든 6월 달까지니까 그런 거가 되는데 지금 이걸 갖고 추세를 그리고 뭐는 없어. 단 오늘의 그래프를 가지고는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나는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상승으로 턴을 할 때 이렇게 그 그래프 있잖아요. 올라갈 때 매매를 할 것인가, 요 조건은 하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실질적으로 13일부터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13일부터 계속 하락을 했으니까 13일이 언제입니까? 5월 13일? 5월 13일. 이거 갭을 보정한 차트예요. 5월 13일이면은 5월 13일 5월 여기네. 자, 여기도 하락, 여기도 하락, 갭 상승을 해서 하락, 또 하락, 또 하락, 또 하락인데 이 선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상태를 보면 하락한 거 없어요. 아시죠? 1, 2, 시가 출발했다 붕 떴다가 밀려 내려갔지 하락한 건 없어. 그냥 지수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같이 붙들고 있어. 변동성을 안 준 거야. 변동성을 안 줬잖아요. 이걸 코스피 200 지수로 본다면 변동성을 안 준 거야. 그런데 그러면 변동성을 안 줬는데 얘는 왜 이렇게 저기서부터 하락을 해서 냈나요? 자, 만약에 이날 누군가가 매도를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그래 시가에 매도 쳤어. 373.95, 현재 373.25. 먹은 거 없어. 이 일봉으로 본다면. 그래서 방향성 투자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물론 오버나잇자는 이득이 별로 없는 상태의 옵션 선물 매도가 되잖아요. 근데 방향성 투자를 그날 하는 사람은 물론 이게 지나간 거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매도를 먹을 수 있네, 매도를 먹을 수 있네, 매도를 먹을 수 있네, 매도를 먹을 수 있네, 이렇게 돼.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매도를 먹을 수 있네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 이러면은 풋옵션이 급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풋옵션을 대략적으로 현재 주가가 373.25니까 대략 한 367.50 정도 보면 되겠네요. 376.50이면 똑같은 날짜로 보면 여기가 77,000원이고요. 77,000원입니다. 보정을 한 차트에 의해서 가격이 달라요. 여기를 본다면 77,000원인데 여기를 보면 321,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은 13일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왔지 풋옵션을 크게 시세를 줄 수가 없잖아. 그쵸? 없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5월 13일 방향성 매매가 아니라 변동성 매매라는 거. 자, 지금 저 그래프는 마치 갭을 보정한 그래프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61,000원에서 35만원이 됐네? 라고 착각을 하겠죠. 그래서 옵션 차트는 갭을 보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현재 가격으로 보셔야 돼요. 선물은 갭을 보정해서 보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차이입니다. 선물은 우리가 당일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옵션은 어떻게 해? 변동이 터지는 걸 쫙 보기 위해서 언제 터질 것인가를 보는 거잖아. 그럼 5월 13일이면 언제예요? 이날부터 풋을 매수한 사람이 먹을 수 있었을까요? 풋을 매수한 사람이 못 먹어. 그러니까 변동성이 터지지 않았으니까 풋을 매도한 사람이 먹는 거지 매수한 사람이 먹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이래서 옵션이 어려운 거예요. 이래서. 자, 그렇다면
똑같은 상태로 아까 우리가 372.50을 기준으로 두 호가를 봤잖아요. 375, 380의 콜옵션을 한번 봅니다. 자, 370에 380의 콜옵션. 5월 13일이 언제입니까? 5월 13일, 5월 13일. 자, 이날이야, 이날. 자, 콜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은 그럼 수익을 봤을까요? 콜옵션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 다음 날은 수익이 났겠지. 그냥 쫙 밑에 올라갔다 내려간 날이니까. 이날의 종가가 얼마입니까? 33만 1,000원. 그 다음날 종가는 44만 3,000원. 다음날 26만 8,000원. 다음날 34만원. 지금 27만원. 먹을 수 있었을까요? 답이 나오죠. 옵션은 분봉을 가지고 뭘 판단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게 정말 딱 나와야 돼. 그래서 옵션이 변동성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선물은 우리가 그 와중에서도 거래를 하면서 어떻게 먹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도 먹고 매수도 먹고 막 이게 되잖아. 근데 옵션 같은 경우는 선물을 매수를 했으니까 콜옵션을 사야지. 선물을 매도했으니까 풋옵션을 사야지 라고 한다면 그게 안 먹힌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자, 얘가 막 날짜가 이렇게 아직 멀었잖아요. 뭐 이렇게 20만 원부터 이렇게 저기 1140만 원인가? 그죠? 1140만 원부터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20만 원까지 와서 20만 원에서 끼고 와봤자 여기 40만 원, 뭐 60만 원 요 상태 가격으로는 이렇게 나오지만 얘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죠?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데, 자, 옵션의 차트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우리가 얘기해 드렸었던 변동성 차트가 어떻게 돼 있어요? 변동성 차트가 터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계속 변동성이 죽어 있잖아. 그러니 옵션이 시세가 안 나는 거야. 선물은 이런 식으로 밑꼬리도 달고 윗꼬리도 달고 21선의 이동평균선도 지지를 하고 하지만 얘네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변동성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잘 보시면, 예를 들어 하방의 변동이 터져도 얘가 확 올라가고요. 상방의 변동이 터져도 확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변동이 안 터지고 계속해서 옵션 매도자를 먹여줬잖아. 이 변동성 차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옵션 매매를 기본적으로 하려면 이 변동성 차트 정도를 볼 줄 아셔야만이, 이걸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거래하는 데에 내가 옵션 거래를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 뭐가 있냐면 키움증권의 시스템 트레이딩 설정을 진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한 시스템이 시스템 트레이딩이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은 변동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투자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주식에 써먹는 얘기야. 가치 투자를 하는데, 가치 좌파냐 가치 우파냐 표현이 좀 그런데, 자, 우리가 중심을 딱 놓고 봤었을 때 급락을 하는 종목이 있어. 급락을 해. 선물도 마찬가지고 급락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왼쪽에서 분할 매수를 할 거냐, 아니면 나는 딱 찍고 올라갈 때 오른쪽에서 분할 매수를 할 거냐, 이게 주식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할 거냐의 특징이야. 그쵸? 근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이 얘기를 지표 발표할 때도 보시고요. 또는 급락한 종목, 급락한 지수를 진입할 때도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이상하게 이게 저점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왼쪽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분할 매수라는 것은 나눠서 사겠다는 얘기잖아요. 한 계약, 두 계약, 세 계약, 네 계약 이렇게 늘려가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올라갈 때 한 계약, 두 계약, 세 계약, 네 계약 이렇게 할 것이냐 차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대다수가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자 할 때는 여기서 잘 안 해. 여기서 하게 돼. 여기서 내가 최저가에 사고 싶기 때문에. 또 매도를 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매도를 하고 싶어야 내려올 때 안 하고 싶어야 하고 똑같아. 최고가에 매도하고 싶으니까. 이런 심리가 누구나 다 있어.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버티게 되잖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뭐 많은 경험을 저도 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이긴 한데,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의 내가 입는 옷이 어떤 옷인지, 내가 지금 여름이 가까우니까 여름에 맞는 옷을 입고 있는지, 여전히 후드티에 겨울 패딩 입고 이러고 나는 맨날 이러고 있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돼.
자기의 스타일, 자기 패션을 자기 계절에 맞는 것을 입으려면 자기의 매매 스타일은 자기밖에 몰라요. 입으로 백날 아는 고수만 뭐 해야 되면요. 10마디 아는 것보다 한 줄 클릭해서 실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뭐 글을 몰라서 뭐 흐름을 몰라서 여러분이 못합니까? 그럴 때 기본적인 것들이 개요가 딱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얘기가 쭉 써놨어요. 시스템 트레이딩은 데이터를 정리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됩니다. 일반 바닥에서 주식의 경우는 10%가 뛰면 매수하기가 애매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도 트라이를 하게 된다. 상따도 하게 되고 한 번씩 해보게 된다.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다.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현금이 노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다. 너나 나나 똑같아. 그죠? 무언가를 팔면 준비가 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의 준비도 덜 되고 뭐도 준비가 덜 되고 되게 많을 텐데 무언가를 팔게 되면 준비가 덜 되어 있더라도 무언가를 사기 마련인 게 누구라고요? 투자자들이야. 보통들. 투자자들이야. 우리가 자기 돈을 거래하기 때문에 보통 스마트폰 알람에다 이건 제 방법이에요. 스마트폰 알람이라든가 시스템 트레이딩 알람에 매도 알람만 해봐라. 즉 팔자 알람만 넣어보거나 나는 정말 매도를 너무 좋아해. 이런 사람이면 매도만 나올 때만 소리가 나오게 매도 신호 발생 또는 매도 체결 이렇게 요 알람만 넣어보거나 아니면 나는 매수를 난 너무 좋아해. 그러면 매수 신호 발생 또는 매수 알람 이것만 한번 해본다면 마음속에 인계철선을 만들 수가 있다. 스스로 각성할 수 있도록 알람을 계속 울려주게 하는 것도 아무 생각 없이 항해하는 위험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든 것들은 방법이잖아요. 수익이 더 가면 더 갈 것 같은 욕심도 대부분 욕심을 제어한 것에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그래서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인데 언젠간 여러분이 여기에 다 도전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내가 언제라도 돈을 벌 실력이 있다면 패배가 됐을 때 저 같은 경우 빨리 인정하잖아. 아 이거 내가 잘못 봤나 봐 이러고 하지. 할 거야 이거 갈 거야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패배를 인정하고 다음 턴으로 넘어가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거 제가 언제든지 써먹을 내용이기 때문에 항상 보세요. 지금 이거는 그냥 제가 덤으로 넣어드린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급락장에서는 V자 왼편에서 절반, V자 오른편에서 절반 투자하려는 시도도 좋은 거다. 키움증권에 오늘은 이렇게 해드리면 다음번에 이거 한 번 더 보강합니다. 내가 나스닥 10분 시스템 트레이딩 차트를 만든다.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이 차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추세방에. 10분 차트에서 방향의 신호가 나올 때마다 진입을 해보는 것이다. 물론 매수 신호, 매도 실정을 전략 시그널을 심어둬야지 다른 일을 하다가도 체킹을 해볼 수 있게 된다. 방법 써놨죠? 키움 차트 설정, 신호 검색에서 시스템 트레이딩 설정, 시그널 지표값 설정, 시스템 트레이딩 적용. 보조 지표는 오실레이터 정도만 보면 된다. 시그널 알림이 및 야간 방송창의 시그널 메이커 등은 자동 매매를 적용해 본다면 훨씬 추세 방향의 한 방향 거래에만 집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스템 트레이딩을 제가 만들었어. 요거는 나는 이 종목을 들어갔었을 때에 2%가 수익이 나면 자동 청산하게 할게요 라거나 자동 마크가 뜨게 할 거가 이거야. 자, 물론 신호가 나오기 전에 오락가락 신호가 나와.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언제 거래를 할 것인가 이것만 보라 그랬죠. 요 신호대를 쭉 보니까 한 4시, 5시 정도가 된 것 같아요. 5시 반이네. 5시 반부터 이렇게 쫙 나스닥이 올라가. 꿈의 글자. 그림이니까 너무 멋있다 진짜. 쫙 가는데요. 신호가 나와요. 매도 신호가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도 안 나오죠? 하나도 안 나오잖아. 어디서 나와요? 이거가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10분 차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거 부정을 해. 왜 부정하는지? 왜냐하면 이걸 하루 종일 지켜보거나 앉아서 제대로 집중해서 안 봤기 때문이야. 자, 이렇게 쫙 갔어. 쫙 갔는데 여기에는 제가 뭐만 해놨어요? 우리 매일 그 시그널 메이커의 틱 차트에서 보는 60분선 2개만 해놨고요. 여기 뭐 했어요? 피봇 포인트 하나만 해놨습니다. 그쵸? 피봇 하나만 해놨고 밑에 오실레이터, 프라이스 오실레이터 해놨고요. CCI 정도만 해놨습니다. 이거는 보조 지표로서 보기 위해서 자 10분 차트인데 5시 반부터 오실레이터가 쭉 나오기 시작하고 계속 오실레이터가 가고 하다가 여기서부터 오실레이터가 꺾어졌는데 실질적으로 매도 신호가 나오기 시작한 게 여기 선이잖아요. 자 여기서 꺾어지면 야 매도다가 되겠어요? 매도가 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짧겠죠. 올라온 폭이 크니까 훅훅 안 줘. 들었다 놨다 또 움직이겠죠. 여기서 보시면
그 다음날 새벽, 아침, 낮에 12시간을 올라간 거야. 그러다가 다시 10시가 된 거예요. 10시가 돼서 또 올라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여러분 스스로도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자, 뭐 10시가 될 수도 있고 뭐 몇 시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시계를 내가 매수를 좋아한다 또는 매수의 일봉이 매수였다라고 한다면 그 타이밍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데 후다닥 해볼게요. 자, 이렇게 10분 차트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10분으로 바꿔 놓습니다. 차지표 추가가서 이동평균선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보고, 아니 뭐 그냥 이렇게 아까 이동평균선을 그냥 그대로 해볼게. 그냥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전체 이동평균선을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대로 봅니다. 자, 갭을 보정을 해외는 뭐 크게 할 것도 없어요. 자, 나스닥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아니 뭐 요즘에 나스닥보다 요즘에 변동이 컸던 게 골드나 구리 같은 종목군들이 변동이 굉장히 좋았죠. 걔네들을 가볼까요? 구리. 자, 구리를 한번 봅니다. 변동이 좋았나 안 좋았나? 별로다. 누가 좋았을까? 버라이어티였던 종목이라면 골드? 아니다. 그냥 항생? 자, 오늘 항생을 한번 해볼까 오늘? 이게 너무 원내기가 나와서 이건 신호가 당연히 나올 텐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여기 교재 키움 차트 설정, 신호 검색, 시스템 트레이딩 설정, 시그널 지표값 이렇게 돼 있죠. 그걸 그대로 갖다 오른쪽 마우스, 그쵸?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누르니까 뭐가 돼 있어? 시스템 트레이딩 적용이라고 있죠.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제일 좋은 게 키움이야. 키움이나 하나증권이 제일 잘 만들어져 있어. 이런 것들을 뭐 자기네가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도 있고 하는데 동부는 이 시스템 트레이딩은 따로 하지 않는 이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자, 시스템 트레이딩을 이렇게 눌러요. 그러니까 아까 뭐를 했다고요? 뭘로 했었어요? CCI, 우리 교재가 뭐 했나? 교재를 볼까? CCI 기준선이라고 제가 해놨죠? 자, CCI 기준선을 갑니다. CCI 기준선. 여기 있죠? CCI 기준선. 이렇게 눌러. 이거 그냥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되게 쉬워요. 여기에 알람 설정을 있어요.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이거 갖다가 이렇게 매수를 해놓고 찾기를 눌러서 사운드 나는 뭐 매수 신호 발생, 매도 신호 발생 여기 있잖아. 그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갖다가 설정하면 돼요. 여기 설정하시면 돼. 그냥 무조건. 그러면 다 얘네가 이렇게 매도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얘가 울린단 말이야. 이거를 설정해 놨으니까 이 시스템 트레이딩 할 때 매수 신호 발생, 매도 신호 발생 이러고 울려줘요. 그 얼마나 좋아. 그냥 뭐 이렇게 해놨다. 여긴 다 하지 말고 그냥 모두 허용에다만 체크를 하고요. 이거 굳이 청산 가격 두호가까지는 혹시라도 슬리피지가 생겼었을 때에 두호가까지는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얘기야. 자, 수수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최대 허용 손실 여러분이 아무리 손실 허용에다 하더라도 하겠어요? 그래도 해봐. 잘못 들어갔을 때 나는 진입 대비 2%가 빠지면 무조건 손실을 허용할 게 좀 크긴 한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뭐 포인트는 아니잖아. 그죠? 그렇게 되고요. 뭐 이거 필요 없고 목표 수익 나는 목표 수익이 오면 목표 수익도 최대 허용 손실도 2%가 넘어가면 난 잘랄게. 나는 목표 수익도 2%가 굳이 안 봐도 돼. 나 2%만 오면 이렇게 표시 색상이 약간의 그 선홍색 빨강이잖아요. 주황색 같은 빨강. 이런 표시가 들어오게 해놨고요. 허용 손실은 여기 하늘색 같은 요 색깔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일 청산을 할 거야. 나는 이거를 연장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이렇게 당일 청산 초록색으로 해놓으면 돼. 나 이거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돼. 자, 당일 청산을 여기 시간을 갖다 해야 되지. 이 시간을 갖다가 이거를 뭐 우리가 보통 5시간, 5시 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PM이 아니라 언제 AM이잖아. 이게 해외니까. 그죠? 해외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바꿔줘야 돼. 안 바꿔주면 안 돼요. 시스템 트레이딩 설정에 이제 지표값이야. CCI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설명 보면 CCI는 주가 평균과 편차를 어쩌고 저쩌고 해서 값이 낮으면 현재 주가가 주가 평균과 비교해서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CCI가 영선 상향을 돌파하면 강세 신호로 인식한다. CCI가 영선을 이탈하면 약세 신호로 인식해서 매도 신호가 나온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다? 강세 신호에서 100을 넘어가면 과열인데 이게 진짜 좋은 신호다. 약세 신호에서 100을 이탈하면 이게 진짜 좋은 매도 신호다
라고 제가 얘기하잖아. 보통들 일반적인 교재에는 과열은 매도 준비하세요. 침체는 매수 준비하세요. 라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응용하지 말아라고 했잖아요. 그걸 반대로 생각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CCI를 막 이것을 9, 우리 얘네 디폴트로 키움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 9나 1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신호가 12번도 더 돼. 자, 그렇게 짧은 신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짧은 신호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나는 초단타 트레이딩을 합니다. 라고 하면 돼. 그건 다음 시간에 더 해드릴게요. 자, 제가 CCI를 보는 요령이 뭐예요, 보통 60을 갖고 하잖아. 지금 저거를 10분 차트로 만들었어. 그죠? 60을 갖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정 값은 기간은 60, 시작도 60, 종료도 60으로 할게. 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여기 와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돼. 저거 때문에 그런다. 그 당일 청산 그거를 안 해야 된다. 잠시만요. 얘를 해놔더래. 얘를 빼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와. 자.